고전시가 8번 동류가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동류가가 너무 중요하다. 나올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동류가는 해석을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 셋. 동류가 별표 셋. 해서 다 외우자. 그래서 유람을 떠난 기행문인데 간동별곡 언급하셨죠. 그래서 막 간동별곡 장면이랑 비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차이점은 아시고, 막판에 쌤이 총정리할 때 폭포 장면 딱 한 번만 비교를 해놓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병철 쌤이시니까 간동별곡 폭포 장면이랑 동류가 폭포 묘사하는 장면이랑 딱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럼 보기와 달리 가는 블라블라 이런 선지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거는 총정리 때 직전에 딱 한 번만 하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일기 형식을 차용을 하여 일기 형식 차용에다가 밑줄, 그래서 겁나 상세한 날짜와 날씨까지 일기 형식 차용에다가 밑줄, 금강산 유람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대표가 관동별곡이 있다. 근데 관동별곡은 조선 전기의 정철이 너무 유교적 이념을 버물려 놨어. 막 하룡소라는 연못을 보면서도 선정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막 임금님에 대한 영군지정, 나라에 대한 우국지정, 그냥 자연의 경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너무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는데 급급하다. 어디 앉을래 호호. 그러니 사용설명서 있으면 사용설명서 꺼내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 좀 차이점을 보자라는 거죠. 나올만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유람 경험 네모박스 치셨죠? 날짜별 여정이랑 날짜별 여정에다가 번호 1 이런 걸 본문에서 좀 찾아야 돼. 날짜별 여정이 어디에 쓰였는지, 경유지 지명에다 번호 2, 코스도 되게 구체적이고요. 견문에다가 번호 3인데 견과 문을 나누셔야 돼요. 이게 내가 본 거에 대한 관찰인지 아니면 듣는 내용의 문인지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게 문만 나온 건지 견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주관적 판단은 감상이 되겠죠. 주관적 판단까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밑줄 끄자. 객관적이고 사실적 성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플러스 주관적 판단. 이걸 또 나눠야 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의 부분인지 아니면 주관적 판단까지 들어갔는지 또 나눠야 돼. 그래서 얘를 좀 100% 다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읍시다. 용부가도 마찬가지, 동류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딱 폭포 장면이 전기 기행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서정성과 그런 막 유교적 이념들이 버무러져 있는 관동별곡의 폭포 묘사와는 달리, 지금 동류가는 굉장히 서정성도 없어요. 유교 이념이 탈색된 반면 여행 중에서의 행위라든지 여행 중의 행위에다가 밑줄 끄시고 행위도 찾아야 돼. 무슨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사건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계획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고요. 지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활 환경과 풍속도 자세하게 드러나거든요. 지방 풍속, 생활, 경물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이런 데의 경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 막 유교적 이념으로 막 영군지정, 우국지적, 선정에 대한 포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되게 이 지역에서의 관찰 일기 같다. 그 속에서의 주관적 판단도 더불어져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낸다 이거는. 절대로 시험 범위에 빠지지 않는다. 금강산 유람 경험과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경치도 막 묘사를 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철원부터 철원에다가 네모박스 한번 쳐주시죠. 구체적 지명에서의 철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다가 여정. 일이 오면서 이따금 살펴보니 내가 관찰하는 내용들이지. 산수는 첩첩하고 산수는 첩첩에다가 밑줄 끄시고 맞습니다. 철원 지역요. 군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첩첩산 중에 얼마나 추워요. 산수는 첩첩 밑에다가 밑줄 하나 끄고 갈까? 첩첩산 중에다가 밑줄 끄시고 5분씩만 일찍 서둘러 봐요. 알았죠? 네. 오늘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앞부분에 좀 중요한 이야기 있기는 있었는데 본인 거 있으면 본인 걸로 해도 돼요. 사용설명서 있으면 거기에다 한 대 모으는 게 나으니까. 그래 앞쪽이 싫은가 보지. 앞쪽으로 좀 오도록 하여라. 앞쪽으로 오도록 하여라. 양쪽 날개로 가도록 하여라. 흔히 옆으로 격하게 아낌. 그래서 철원부터 해서 여정이고 이따금 살펴보면서 주위 경치를 관찰을 하는데 산수는 첩첩이다. 첩첩산중입니다. 철원 너무 척박해요.
산이 겹쳐지고 깊은 산 속에서 인가가 드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동막골 같은 영화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갈밭이 단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2줄 묶어주자. 산수는 첩첩, 자갈밭이 단단. 밑줄 꺼서 뭐라고? 지형적 특징이라고 좀 적어놓을게. 쪽수 57. 쪽수 57에 지형적 특징이라고 좀 적어놓을게요. 에어컨을 좀 시기 내려볼까요, 온도를? 지형적 특징, 첩첩산 중에 그리고 자갈밭이 단단하다. 지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지역의 색깔이에요. 잠깐만. 세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형적 특징에 이게 좀 중요해. 물결 표시가 이게. 쌍결이로 밭을 갈고에다가 물결 표시. 쌍결이로 밭을 간다. 왜? 첩첩산중이니까 산이 험준하니까 밭을 가는 데 있어서도 누가 소 2마리가 갈아줘야 돼. 쌍결이라는 거에서 소 2마리. 지형적인 특징에 맞게끔 농사를 짓는 모습입니다. 쌍결이로 밭을 갈고 옆에다 뭐라고? 농사 짓는 모습이라고 하나 적어놓고 갈게요. 농사 짓는 모습. 그래서 주막에 기름이 없어서 관솔로 불을 밝혔는데 관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나무의 송진 부분이 기름이 많아서 소나무 송진에 관솔을 던지면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캠프 같은 데 갔을 때 불이 잘 안 붙는다? 아몬드 같은 거 던져도 불이 확 붙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등불 대신 송진을 관솔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등불 대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방구석에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만들어놨어. 그러면 요거 노란색 부분 3줄 묶어가지고 주거 환경, 생활 모습. 주거 환경이랑 생활 모습이 어떻다? 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주막에는 기름이 없어서 간솔로 불을 붙이고 있고 방구석에는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만들고 아무래도 난방이 좀 안 되니까 흙을 발라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아래에다가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옆에다 뭐라고 해야 돼? 견. 내가 봤어. 아래에다가 아궁이를 내고 불을 빼앗듯 하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견. 봤어. 갯벌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 짜서 바자처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울타리 같은 거를 갯벌을 베어다가 채마밭 둘러막아서 울타리를 삼았고요. 읍내와 역점 중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집은 물결 표시 좀 해줘. 넉넉하게 사는 집에다가 물결 표시. 얇은 청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기와 같은 것을 빼앗가지고 지붕을 덮고 있는데 밑줄 한번 쭉 긋고 가야 돼.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지붕을 쳐다보니까 삐져나온 틈 사이로 하늘이 비친다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 넉넉하게 사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늘이 비칠 정도로 주거 환경이 그렇게 풍족스럽지는 못하다. 아주 깊은 두메산골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두메산골에다가 네오박스 아주 깊은 도해지에서 변두리에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풍속이 수수하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관적 판단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주관적 판단. 세간살이 직구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 투박에다가 밑줄 끄시고 힘들어 보인다에다가 밑줄.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참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고생이라고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좀 가난하구나. 여러모로 좀 사람들이 힘겹게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풍족하지는 못하다. 풍요롭지는 못하다. 두메산골의 풍속과 세간살이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본 거를 관찰을 했어. 그래서 밑줄 끌게. 두메산골 풍속과 세간살이의 모습에다가 밑줄 쭉 꺼서 문제 해결키에. 문제 해결키 두 번째에 두메산골의 풍속과 세간살이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견. 거기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더불어 제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키 다시 올라갈게요.
철원에서 이동하는 길에 두매산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본 견은 뭐였어요? 지영민의 농사 짓는 모습은 자갈밭이 단단해서 소 2마리가 끕니다. 밭을 가는 모습은 소 2마리가. 주거 환경은 어때요? 흙을 발라가지고 아궁이를 빼놓고요. 기름이 부족할 때는 송진을 사용하고요. 생활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 구멍이 다 비치네. 구멍으로 하늘이 비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견의 모습 관찰입니다. 초사일 저녁 때에 초사일 저녁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기 형식이니까 뭐라고? 날짜가 제시돼. 일기 가로 열어서 날짜. 먹구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기 가로 열어서 날짜 꼭 기억해야 돼. 날짜랑 날씨가 제시가 되는 일기 형식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일제히 출발합니다. 출발 밑에다가는 행동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장호곡에 넘어가는 것까지 행동이지. 일제히 출발해서 장호곡에 넘어가는데 장호곡의 네모박스 또 여정지야. 길이 굽어지고 돌사다리가 험하여서 어머나 너무 험한 장호고개를 넘어가니 언덕이 가팔라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보니비탈이라고 하는데 밑줄 긋자. 보니비탈이라는 데에다가 밑줄 야 이거 보니비탈이라고 한대 라는 말로 전해들은 말이지 문 적어줘야 돼. 경가문 잘 나눠야 돼. 보니비탈이라는 데라는 거는 들은 거야. 내가 지금 길이 굽어지고 돌살이 험하여서 장호곡에 넘어가는 이 언덕의 가파름이 보니비탈이라고 한다던데 한국에 넘어서니까 또 한국에야. 한국에 넘어서서 또 한국에 체력 딸려요. 그 가운데는 큰 내에다가 동그라미 큰 내가 다리를 놔야 돼. 큰 내가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험준한 산을 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큰 내가 등장을 했으니 큰 내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칸의 다리를 지금 놓은 상황이죠. 수십 칸의 다리가 놓았는데 수십여간 다리에다가 또 동그라미 큰 내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놨어. 수십 년간의 다리를 놓았는데 이거 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이야 지금. 이쪽이 김성이고 이쪽 동그라미 김성에다가 밑줄 이쪽은 하자가 있는 쪽이지. 여기는 지금 김성이고 건너가면 어디다? 회양이다. 김성해양 발음이 너무 안 되네. 김성해양 그림 하나 그려주면 안 되겠나? 이쪽이 김성이고 저쪽은 해양. 하류가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큰 내에 하류에는 뭐가 메어져 있다고요? 거룻배가 있습니다. 거룻배가 메어두고 장마의 다리가 떠내려가면 이 내를 건너지를 못하잖아. 그럼 이 거룻배로 뭐 한다는 거야? 거룻배로 행위를 건네준다네. 밑줄 끄자. 행위를 건네준다네 에다가 밑줄 끄시고 견이야 문이야. 야 이거 장마 때 다리가 무너지잖아. 그럼 이 내를 건널 수가 없는 그 장마 시기에는 거룻배가 하류에서 사람들을 옮겨준대. 건너다 준다네.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문이라고 적자. 들은 이야기예요. 길라잡이들이 옆에서 해준 이야기겠지. 야 이거 장마 때 다리가 진짜 잘 무너지는데 다리 무너지고 나면 하류에 거룻배를 가서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거룻배를 이용을 해. 행인을 건네준다네 밑에다가는 문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철원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매산골의 생활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보이네 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제시가 되었고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는 계절 이거 좀 여름인 것 같은데 되게 좀 먹구름의 장마철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지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먹구름이 끼어서 장호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험준하다. 보니비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쪽은 김성이고 저쪽은 해양이고 하루 얕은 곳에 거룻배가 장마철에는 수시로 사람들을 건너가게 해준다. 오케이. 그리고 중력 부분 넘어서서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앉아서 바위에 늘어앉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내가 큰 바위에 늘어앉아가지고 뭘 바라보고 있어? 폭포 구경하는 거야. 큰 폭포에다가 네모박스 별표 색 폭포 묘사 장면 이 장면 갖고 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캡처한다면 찍 끌어다가 이거 비교를 하는 문제 관동별고 폭포 장면이랑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 공교롭게도 차이점만 있다라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공통점이 명확해요. 비유하는 소재가 똑같아. 그거는 직전에 하기로 하자.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탁 늘어앉아가지고 3,000척이 떨어지는 물이래. 3,000척 떨어지는 물에다가 밑줄 이병철 쌤은 또 옛날 분이시다 보니 이런 단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척이라고 하면 손목부터 팔목까지 한 요 정도 30cm. 그래서 3,000척 하면 30cm 곱하기 3,000 해봐봐. 900m거든요. 그럼 이거 1km잖아요. 3,000척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밑에다가 1km의 폭포 있을까 없을까?
1km 폭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안 할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 수치라고 하면 땡인 거야. 삼천척에서의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과장된 표현입니다. 1km짜리 폭포는 이 세상에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보는 폭포가 1km는 아니니까 과장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구체적 수치 절대 아닙니다. 수능 특강에서 A, B 장면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구체적 수치 아니다. 수능 특강 장면 그 문제 좀 풀이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 중요해서. 3천척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가 바라보니 내가 이쪽 변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물을 쭉 바라보니 와 석벽 백여길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석벽은 돌벽이 쭉 옆에 있는데 백여길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병풍처럼에다가 밑줄 끄시고 병풍처럼 쫙 늘어서 있으니 58페이지 계속 이어갈까. 허리까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허리가 꺾인 곳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석벽이 쫙 놓여져 있는 거에서 허리가 꺾인 그 부분이 물길이 되었다. 그래서 이 허리라는 부분을 좀 의인화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 의인화는 그 다음 부분도 명확하게 나오니까 비가 오고 난 후에 성남폭포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폭포가 비가 오고 나면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집니까? 성났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폭포를 밑줄 끌게 폭포를 인격이 있는 대상처럼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가 오고 난 후에 폭포다 보니 한 3층짜리라고 하면 몇 층이 더 보태졌다라는 거에서 확 쏟아지는 게 층층이 쏟아진다. 물줄기가 쇠다. 그래서 어때? 물줄기가 거세다 보니 흰 비단에다가 물결 표시 번호 1 흰색의 비단에다가 묘사를 했고 옥기둥에다가 물결 표시 번호 2 폭포의 모습은 흰 비단을 걸쳐 놓은 것 같구나. 옥기둥을 세워 놓은 것 같구나. 은하수에다가 물결 표시 번호 3 밀키웨이의 구비를 삭둑 잘라서 공중에 들여 놓은 것 같구나. 바위 밑에 깊은 못에 담아서 부어 찌을 때에 물이 확 떨어지면서 연못 같은 곳에 부어 찌을 때에 안개가 피어오르니 뭐가? 흰눈이 날린다. 흰눈에다가 물결 표시 번호 4. 그래서 때 아닌 눈이 내리는 모습이라고 하면 X. 눈은 뭐다? 물보라. 연못에 확 떨어질 때는 물보라가 흰눈이 날리는 것 같다라고 물보라를 흰눈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네요. 흰비단, 옥기둥, 은하수, 그리고 흰눈까지. 그래서 이 부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 폭포 묘사. 비유적인 표현으로 흰비단이라고 하면 지규야 은유야? 흰 비단을 드리웠다라고 하면 흰 비단은 폭포를 나타내는 보조관념으로서 은유라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맞지요? 구분 좀 해보자. 은하수 흰 비단은 은유. 옥기둥을 세운 듯이라고 하면 옥기둥 세운 듯 무슨 법? 지규. 그리고 은하수 구비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뭐처럼 같이 듯이 인양에 연결어가 없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은유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은하수 옆에다가도 은유. 흰눈도 뭐가 되는 거야? 은유. 그래서 은유랑 지규법. 이병철 쌤 필기 나중에 하긴 할게요. 보내준 거에서 보니까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은유랑 지규 나눌 수 있으면 웬만하면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폭포 묘사에 비유법 사용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생각해줘야 되지.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라고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가지고 온 다 이미지들은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들이야. 백색 시각. 흰비단, 옥기둥, 은하수, 흰눈의 공통점 뭐다?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 감각적 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 밑줄 쭉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가는 여기로다. 이 구절 가지고 선지도 만들어졌지. 금강산 폭포 중에 제일 장가는 여기로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주관적 판단 예찬적이라고 적어야 돼.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예찬적. 다른 폭포도 지나다녀 봤는데 금강산 폭포 중에서 여기 폭포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어디 폭포인지 지명은 나오지가 않은데 바위에 널브러져서 건너편의 폭포를 바라봤습니다. 삼천척이라고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요. 석벽의 길이 허리가 꺾인 곳에 물길로 폭포가 비가 오고 난 후라서 성남폭포로 몇 층이 복태어져서 슉 거센 물줄기에 은하수 같다. 옥기둥 같다. 그리고 흰 비단을 들인 것 같다. 흰눈이 날린다. 맞은편에 앉아서 바라본 금강산 폭포의 모습에 대한 예찬적 태도. 밑줄 끌게. 예찬의 태도에다가 밑줄. 다양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은유랑 지규, 의인법도 빼놓으면 안 되지. 폭포가 성났다라는 거 의인법도 빼놓으면 안 되지. 아주 감각적 시각적 이미지로 백색의 이미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한참을 구경을 하고 금강문의 도로 내려오자. 금강문에다가 네모박스 여정지가 철저하게 철원에서 두매 삼고 계속 금강문의 도로 내려와서 남녀를 타고 남녀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분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도 기사를 두고 자기가 걷지 않고 가마를 타고 금강산을 여행을 한다 있는 사람이니까 신분. 가마를 타고 와서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만물초에다가 별표 3개의 네모박스 중요한 여정지 폭포 장소 꼭 나올 거고 만물초랑 관련된 사실적 내용 파악 시험에 나올 거야. 만물초는 풀떼기 이름이 아니라는 거. 금강산에 있는 바위산이라서 한라산 가면 백록담 안 보고 왔다라고 하면 제주도 가서 한라산을 안 갔다 왔나?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백록담을 안 보고 왔나? 꼭 반드시 보고 와야 되는 필수 랜드마크거든요. 근데 이 만물초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그래서 만물초에다 별표 3개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이라는 지역을 지난다기에 온정에다가도 네모박스 한번 쳐주시고 이제 온정을 갈 건데 이런 데 가면 너무 좋겠지. 바위가 여러 가지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완전 기묘한 경관이래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장난 아니에요. 극락고개 넘어서서 극락고개에다 네모박스 오리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시고 오리의 리는 3.8km 정도. 그래서 오리 정도는 구체적 수치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니다. 2km 정도인가? 가까운 거리라고 했다. 구체적 수치에다가 밑줄, 리에 다니는 가까운 구체적인 수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한번 2km에서 3km 요 정도 극락고개 넘어서서 5km, 오리 정도 남짓 갈 수 있다. 막 2km 정도 남짓 갔더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어놨어. 우물집에다가는 물결 표시 좀 해주시고 얘를 또 이제 관찰을 합시다. 우물집 지역계 밑에다가는 견이라고 좀 적어줘. 우물집 지역계 견의 부분들 쭉 나올 거거든. 다시 한 번만. 만물초 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온정을 지나갑니다. 극락고개 넘어서서요 오리 남집 가니까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마을 우물이에요. 마을의 물터에 지붕을 얹어가지고 우물집을 만들어놔서 그걸 또 묘사를 해줘요. 보는 대로 관찰을 해줘요. 묘사라기보다는 관찰의 내용이 나옵니다. 문 열고 구경을 하니 상하탕이 놓여 있는데 위쪽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는데 두 군데가 똑같이 널쩍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요. 네모지게 짰고 물빛은 흐릿하고에다가 슬래시 물빛은 흐릿하고까지가 견이야. 앞에 부분 쭉 견이야. 오리남집 갔더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을 지어 놓았네요. 문 열고 구경을 합니다. 무엇을? 우물집을. 상하탕이 놓여져 있고 두 군데 똑같이 널쩍한 돌로 네모지게 짰고 물빛이 흐릿하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 견하고 슬래시 미지근하다고 하네? 에다가 물결 표시. 이거는 뭐야? 문인 거야. 이제 또 가이드가 얘기해 주겠지. 이 우물집이 뭐 이렇게 지어놨네 하고 구경을 하는데 이 물 온도가요 신기하게도 이게 미지근합니다. 냉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올라와요. 약간 온천수도 아닌 것이 미지근합니다. 이 물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문 딱 표시해 놓으시고 오케이. 보슬비가 계속 내립니다. 약간 장마철에 간 것 같지? 먹구름 끼고 보슬비 밑에다가는 날씨.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이 주막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20일 이거 날짜라고 적어야 되겠지. 20일 1 조반 후에 날이 흐리고 안개가 또 덮여져 있습니다. 안개 밑에다가도 날씨 날짜 21일 조반 후 날씨 날짜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이제 만물초 구경하려고 그래도 주막에서 계속 머무는 이 시간이 아깝네. 이제 만물초 구경하려고 금강산 올라왔으니까 만물초 구경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가 주막주인에다가 동그라미 붙들고 만류하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사실적인 정보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대화 인용합시다. 노란색 밑줄 그어진 부분 대화 인용이라고 적어볼까? 아이고 이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에 70리다. 왕복 70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보따리 장수가 이 십리길 가면 1시간 걸린대요. 십리가. 그래서 왕복 7시간 정도가 된대요. 왕복 70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 플러스 거리라고 좀 적어놓을까? 시간과 거리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리라는 단위래. 딱 십리가 짐을 지는 이 보따리 장수가 1시간 정도 걷는 그러니까 왕복 7시간 정도가 걸린다. 왕복 70리라고 딱 듣는 순간 70리는 7시간이구나 라는 계산이 들어온대요. 옛날 사람들의 단위래요. 맑은 날에도 구름이 끼면 못 보는 게 만물초인데 하물며 지금 이 비 오는 날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지척 분간을 못하는 것이야. 그런데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올라가서 산
산민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는가라고 만류를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대화를 인용을 합니다. 날씨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왕복 7시간을 올라가서 못 보고 오면 그거 너무 생노동 아니야? 문제 해결키 갑니다. 만물초가 주 목적이었는데 만물초를 구경하려고 내려갔던 상황을 지로승과 주막주인이 화자를 붙들면서 한 말을 인용을 해서 인용에다가 밑줄 맞아 실감나게 제시에다가 밑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여겨서 일행들도 옳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복례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죠. 복례산에다가 별표 복례산 어떤 계절에서 복례산이라고 부르는지 필기되어 있어요. 여름일 때 복례산입니다. 여름. 그러면 봄에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풍악산, 여름에는 복례산, 그리고 겨울에는 계골산. 그거 적어주셨으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좀 좋으실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복례산은 여름이라는 거에서 다음 여름에 또 온다. 아, 비가 많이 내리는 걸로 봐서 여름에 온 것 같아. 그래서 복례산 하면 여름이라고 하나 체크. 다시 올 약속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강산 꼭 다시 와서 내 죽기 전에 만물초 꼭 볼 거야. 봄에는 금강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 여러분 아마 책에 적혀져 있을 테니까 그건 참고 삼아서 기억해 주시고 복례산이라는 명칭에서 지금 화자는 언제 왔다? 여름에 왔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보는 좀 기억을 해놓자고.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만물초를 꼭 보기 위해서 나는 다시 올 것이야 라는 이야기로 행장을 다시 차려서 총석을 향합니다. 총석으로 네모박스 여정지 기상 상황의 악화로 만물초를 구경하지 못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네요. 금강의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을 하니 마지막 표현 12,000봉우리 12,000봉우리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대유법이라고 안 적어주셔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12,000봉우리 금강산의 봉우리 수가 12,000개를 넘거든.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봉 하면 한라산 아니거든요. 백두산 아니거든요. 12,000봉 하면 누구나 다 뭐라고 생각한다? 금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표현하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적어주시고 대유라고 적어주셨나요? 광아 대유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표현하는 대유법. 오케이. 12,000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만물초로 보러 가자고 했던 일정이 조정이 되는 상황. 일정 조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화로 제시. 59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일기 형식을 차용한 표현이 드러난 부분. 일기 형식 하면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날짜랑 날씨가 제시가 돼야 돼. 날짜랑 날씨 갑니다. 초사일 저녁 때 먹구름이 끼기에 복례산이라는 부분에서 여름이라는 걸 캐치를 했는데 날씨가 굳은 것이 딱 장마철쯤 일제일 출발했다 행동 나왔지. 장우곡에 넘어가는 행동에 20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가 덮였는데 날짜 및 날씨에 대한 정보 밑줄 한번 꺼주세요. 화자가 여정 중에 본 대표적인 장면들 두매산골에서의 지형적 특성은 어땠습니까? 첩첩산 중에 자갈밭이 단단하여서 쌍겨리로 밭을 갈았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박하고 수수하게 살아가는데 고생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장우곡에 넘어갈 때 험한 길의 모습으로 보니탈이라고 하는데 라는 문이 하나가 제시가 되었고요. 금강산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찬적 태도 장가는 여기가 최고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하수, 흰비단, 옥기둥, 흰눈 네 가지의 비유적 소재를 기억해 주시고 극락곡에 넘어서면서 주막집 옆에 우물집이 있는데 우물집이 물빛이 흐릿한 거는 내 눈으로 봤지. 근데 미지근한 물이라네 라는 거는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이다. 오케이. 배경 지식 다 알아보기로 내려오세요. 여정에서 철원 부분에서 두매산골로 들어갑니다. 장우곡의 보니탈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험준했습니다. 금강산 폭포 장관이었습니다. 금강문 넘어서면서 극락고개로 갔는데 주막집 옆에 우물집이 있어서 그 우물집 바라보면서 주막에서 계속 쉬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지? 날씨가 흐려서. 그래서 주막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만물초로 가려고 하는데 주지승이 말렸어. 주막 안악내도 말렸어.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볼 것이라고. 일정 조정해서 어디로 간다? 총석으로 향합니다. 예, 그래서 12,000봉우리가 눈앞에 뚜렷하다. 마무리.
두메산골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 구체적으로 묘사해줬고요. 거기에서의 주관적인 정서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 금강산 폭포의 장관에 감탄했고 만물초 구경하려고 가려고 하지만 기상상태 악화로 인해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행장을 차려서 총석으로 총총총. 일반적인 기행가사와 다른 동류가의 특징은 여러분이 한 번을 읽어주시기로 약속. 그리고 금강산의 묘사 장면, 폭포 묘사랑 비교해서 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 넘어가자. 전라도 가시네. 이용학에서 전라도 가시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김진선 쌤은 작가를 또 열심히 적어주고 계시네요. 이번에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체크합시다. 이용학 시인은 유랑민의 앞을 많이 다뤘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랑민의 애환을 다루는 시인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이용학 시인입니다. 전라도 가시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우리 민족의 전형이라고 적자. 함경도 사내랑 같이 더해져서 전라도 가시네 함경도 사내는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체의 형태다라고 해서 전형이라고 좀 적고 갈게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 여자의 대표 그리고 북쪽에서 온 남자의 대표가 서로 북간도 주막에서 서로 만나 위로랑 공감을 나눕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하나만 더 적고 갈게요. 동병상련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북간도 술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사연은 사내가 가시네의 사연을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드러나더라. 같은 병의 사람들끼리 서로 I know how you feel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병상련. 감상 포인트 갈게요. 이 작품은 화자는 함경도 사내, 나는야 함경도 사내, 함경도 사내에다가 동그라미, 청자 전라도 가시네를 북간도 술막에서 만납니다. 전라도 가시네에도 동그라미, 함경도 사내도 동그라미. 고국을 떠나서 북방에서 유랑하는 이들에다가 밑줄 고향을 버리고 올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엄혹했는지 알겠지. 고향에 머물 수가 없는 거야.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야 되고 남자들은 징용 징병. 그러니 어때? 유랑을 떠나는 거야. 만주랑 간도로 도망치는 거지.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밑줄 끌게요. 비극적인 삶에다가 밑줄.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는가. 화자는 북간도 술막, 알고 중요하다. 북간도 술막에다가 네오박스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 공간에다가 밑줄. 이자카야에서 한잔하는 거야. 전라도 가시네가 자기랑 각기 살던 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오기까지 밑줄 끄자. 그곳으로 오기까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구한 사연이 있지 않았겠나. 얼마나 힘들었겠나. 오기까지 겪은 힘든 삶의 여정에다가 밑줄 그 사연을 가시네로부터 듣습니다. 이전에서 작품의 서사성을 제시를 해주는데 작품의 서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소 이야기시라는 거야.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성격은 일제강점하에서 고향을 잃고 밑줄 끄자. 일제강점하에 고향을 잃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전형적인 이야기인 거야. 일제강점기에 유랑을 가는 사람은 허다했고 그 유랑을 간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나? 아니 비극적 삶에다가 밑줄 충가 오네 너네. 그러면 알록 쪽에 입 맞추면 잘한나? 알록 쪽에다가 동그라미 여수나 목포 정도 될 것 같아. 전라도 지역에 해안가 지역이니까 만약에 여기가 경북의 가시네였다면 뭐 김천 지역이었다라고 한다라고 가정하면 샤인머스킷에 입 맞추고 자랐니? 포도에 입 맞추고 자랐니? 자두에 입 맞추고 자랐니? 그런 약간의 전형적인 고향의 이미지겠지요. 알록 쪽에는 전라도의 고향의 이미지겠습니다. 전라도의 바닷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수 가시네일지 목포 가시네일지 눈이 아이즈가 말이야 바다처럼 푸르러 바다처럼 푸르래다가 밑줄 끄시고 까무스레한 네 얼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색채 이미지죠. 바다의 색채 이미지 까무스레다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가시네의 외모를 외양을 묘사를 했구나. 외양 묘사라고 하나 적어봐봐. 눈이 바다처럼 푸르구나. 비유적인 표현이라 까무스레한 네 얼굴에 가시네야 하고 불러보는 거야. 말을 건네는 대상 청자한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발을 갖다가 얼리면서 발이 너무나 고생스럽게 얼면서 왜? 북간도 지역에서 오기까지 얼마나 추웠겠니?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함경도 사내에다가 동그라미 화자의 출신 북쪽 여자 아니 남쪽 여자랑 북쪽 남자가 만났습니다. 문제 해결키 갈게요. 화자인 함경도 사내가 청자인 전라도 가시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거든. 밑줄 끄자. 전라도 가시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다가 밑줄
자신과 청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힘겹게 왔다라는 거야. 너 알록 쪽에 입 맞추면서 자랐어. 눈이 너무 바다처럼 푸르네. 까무스레한 네 얼굴 아유 전라도 가시네. 나는 있잖아 다리 얼면서 여기까지 무쇠다리 건너서 온 함경도 사내라고 라고 서로를 소개를 하는 거죠. 바람 소리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호계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계는 뭐다? 북방의 오랑캐 노래. 화자한테는 바람 소리랑 북방의 오랑캐 소리가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이제는 무섭지 않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적응 옆에다가는 무감각이라고도 좀 적어줘. 내가 두려웠던 바람 소리나 오랑캐 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을 만큼 이 북간도 지역에 적응이 되었는데 무섭지 않다만 옆에다 무감각, 적응, 무감각.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만. 시름을 달게 마시련만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농구 하다가 인대 드러난 거 정도는 달게 마실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하다가 발 접지른 거 정도야 이제는 괜찮다. 염자 정도야 괜찮다. 이런 느낌이랄까. 삶의 고단함을 견딤에다가 밑줄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색채 이미지가 좀 많이 쓰이고 있으니 이런 거 나오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본문으로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에다가 밑줄. 시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개처럼 자욱하다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 그거를 달게 마실 수 있다. 염자찜이야 하고 달게 고단함을 마실 수 있지만 어디서 흉참한 기별에다가 동그라미. 고국에서 들려오는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 임산부들을 죽창으로 배를 찔렀다는 둥, 이런 흉악한 징병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했다는 둥, 그런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기별이 뛰어들 것만 밑에다가는 화류. 기별이라는 소식이 확 달려들 것만 같아서 두터운 벽에다가 밑줄, 이웃에다가 밑줄, 못 믿어온에다가 물결 표시, 인식이 드러나잖아. 너무 불안한 거야. 북간도 술막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 거야. 불안한 시대적 분위기이지요. 북간도 술막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구체적인 공간의 배경입니다. 공간적 배경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 바람 소리, 호개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어두운 들불 밑에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실 수 있을 만큼 강인해졌는데 이제 이런 시련을 견딜 수가 있는데 맷집이 세졌는데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달려들 것만 같아서 두터운 벽도 이웃들도 못 믿어올 것 같은 북간도 술막에서 우리 오늘 한잔 한다. 오케이. 불안한 상황에다가 밑줄.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오지 않았나. 방자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재수없는 말들이랄까. 너 유랑 갔다가는 가는 길에 너 굶어 죽어, 얼어 죽어, 너 잡혀가, 너 납치돼, 이런 거 있잖아. 방자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되게 저주를 퍼붓는 말이라든지 불길한 말, 재수없는 말들. 방자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그걸 이겨내고 왔다는 거야. 품고 여기까지 왔다. 눈포레에다가 동그라미 마이너스. 방자의 말도 마이너스. 이렇게 힘겨움을 뚫고 품고 왔어. 어디까지? 북간도까지 도망온 거야. 가시네야. 그렇게 너도 왔겠지.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 밑줄기다.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에다가 밑줄. 다 끄고 갈까?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말을 장황하게 표현을 했는데 내면적 시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시네의 내면적 시름. 나는 헤매이자에다가 물결 표시. 나에다가 동그라미. 자는, 종결의 어미 자는. 무슨 종결어미야 이거? 문장의 종류 중에서 나는 헤매이자라고 하면 뭡니까? 청류거든요. 옆에다 뭐라고 적지? 청류형 어미라고 좀 적어줘. 아니 근데 1인칭에는 청류형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 화자랑 청자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1인칭 복수를 사용해야죠. 우리 헤매이자. 근데 나라는 1인칭의 단수를 사용하면 내가 나한테 청유를 하는 거 굉장히 어색한 시적 허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적 허용 사용했어? 좀 의지적인 거야. 내가 헤매일게 라는 거에 대한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will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I will. 내가 헤매일게 라는 거는 네 마음속 깊숙이 내가 들어가 줄게. 내가 프로파일링 해줄게. 네 마음을. 내가 네 마음을 심층 상담해줄게. 네 사연을 내가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들어줄게 라는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지. 얘기 좀 털어놔봐봐. 네 사연 좀.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왜 1인칭의 청유를 사용했어요? I will입니다.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려고 내가 네 마음속에 그 그늘진 오솔길을 내가 걸어가 볼게. 오늘 헤매이고 싶다. 밑줄 끌게.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려는 하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그래서 술에다가 별표.
술 한잔 하면 썸 타는 거야. 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씨름 해소라고 좀 유대감 형성이라고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씨름 해소. 서로가 오늘 답답했던 그 마음을 그 사연을 술 한잔 하는 거죠. 짠치면 엄청 가까워지는 거예요. 술에서 씨름 해소 플러스 뭐라고? 유대감 형성. 술을 부어서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서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가난한 이야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시네의 사연에 고이 잠겨다오라는 거는 술잔에 이제 담아달라는 거야. 술잔에 네 사연을 담아서 툭툭툭 한 잔씩 해보자.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북간도 술막에서. 나는 헤매이고 싶은 거야. 네 그 그늘진 가슴 속에 오솔길을 말이야. 네가 니에다가 동그라미 당연히 전라도 가시네겠지. 두만강을 건너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만강 북한 사람들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두만강 많이 건너잖아요. 그죠? 탈북하기 위해서 필수 코스는 두만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야. 두만강을 건너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시네가 고국을 떠나서 북간도로 오는 그 석 달 전에 3개월 전, 석 달 전에다가 물결 표시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이잖아. 지금은 한겨울. 네가 두만강을 건넜던 석 달 전은 가을인 거야.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단풍이 물들어 밑에다가는 가을. 우리 고국의 가을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럼 이 여자가 올라오면서 전라도 가시네 남쪽 여자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와 여기가 설악산 단풍이가 와 여기가 금강산이가 막 감탄을 터뜨리면서 왔겠나? 아니 단풍이 물들어서 천리 또 삼천리. 천리 또 삼천리. 삼천리에다가 밑줄. 천리가 3번이면 삼천리에다가 밑줄. 삼천리 화려 강산 한반도 우리나라 국토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대유법이야. 대유법이 조금은 기억해야 되는 표현 기법이야. 대유라고 좀 적어봐봐. 중요합니다. 천리 또 삼천리에서의 삼천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유적 표현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입니다. 산마다 불탔을 겐데 밑에다가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화려한 단풍이라고 좀 적어봐봐. 화려한 단풍이고 자연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우리나라의 화려한 단풍 자연사 옆에다가는 플러스. 너무 예쁜 계절, 너무 아름다운 계절, 너무 풍요로운 눈이 즐거운 계절에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그래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서 슬퍼서에다가 밑줄 가시네의 정서 직접 제시. 물결 표시 준비.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에다가 물결 표시. 그건 어때? 흐흐흐흐. 눈물이 너무 흘려서 그 아름다운 산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구나. 너무 중요하다.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에다가는 물결 표시. 인간사 마이너스. 자연사가 너무 아름다울 때 네 인간사는 마이너스였구나. 자연과 인간의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은 산수가 너무 아름다운 가을에 삼천리 화려 강산이거든요. 근데 가시네는 어때?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그 산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와 여기가 소백산이가 와 여기가 내장산이가 할 수가 없었다.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두루미처럼 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규적인 표현으로 계속 울고 그 두만강을 건너왔던 거야. 불슬기 구름 속을 달리느냐. 불슬기 밑에다가는 뭐다? 기차라고 적어주시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 구름 속을 달리는 양 밑에다가는 지규. 기차가 구름 속을 달렸대. 날씨가 흐렸나 보네. 가을인데 미세먼지였나? 이런 식으로 감상하시면 큰일 난다. 기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거는 뿌옇지. 왜 그렇게 뿌였을꼬? 유리창이 왜 그렇게 흐리더냐? 유리창이 흐리더냐에다가 밑줄. 그리고 구름 속을 달리느냐? 두 가지 표현. 이건 뭐다? 눈물이 눈에 그득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니 기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것과 같이 뿌예 보였고 유리창이 흐린 것은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전라도 가시네가 비극적으로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쉽지? 근데 나올 거야. 잘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 밑에다가는 청각. 거기에 취한 것 같다라는 거에서는 이거 너무 중요해. 고향 환기라고 적어야 돼. 파도 소리에서 얘가 뭘 하는 거야? 환기야 환기. 이 표현이 선지에서는 나올 만한 표현이고 환기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표현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 목포의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수의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왜? 짓거리면 사람은 말을 하면 그 기억이 떠오르잖아.
쌤도 막 금강산 얘기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금강산 가는 사람만 뽑아봤던 이야기, 금강산만 떠올리면 고3 때 막 저를 금강산으로 보내주신다면 막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게 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경도 산에 만나서 고향 이야기의 사연을 네 마음속에 숲속에 기어진 오솔길을 헤매고 싶어, 톡투미라고 하니까 털어놨잖아.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환기야, 환기. 때로는 근데 그 말 속에서 왜 고향 이야기 하면서 있잖아. 학교 갔다 오면 동무들과 같이 뭐를 했지요, 조개를 해서 조개 목걸이 만들었지요,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면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싸늘한 웃음이야. 싸늘한 웃음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감각적 이미지 적어주셨으면 그거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청각에 촉각하죠. 싸늘하다. 청각에 촉각화 하나 적어놓으실까요? 웃음이라는 청각의 촉각화. 근데 공감각적 이미지보다 이건 그냥 냉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공감각 안 적어주셨으면 안 나올 거예요. 청각의 촉각인데 이거는 뭐야? 그냥 냉소야. 안 적혀져 있지, 청각의 촉각은.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 냉소야, 냉소. 그만큼 애가 힘겨워졌기 때문에 순수한 크막 그런 이미지로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씁쓸한 거야. 인생사에서의 쓴맛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뭐 돌아갈 수도 없는데요, 뭐 이런 씁쓸함의 냉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웃음이 싸늘하다, 냉소. 그리고 밑줄 끌까? 소리 없이 새겨지는 보조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되게 전라도 가신 애가 예쁜 모습인 것 같아, 지금 함경도 산의 모습에는. 그래서 싸늘한 웃음을 짓는데 거기에 소리 없이 보조개가 폭 베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톡스로 여기 근육 죽이면 보조개 생기거든요. 뭐 그런 거에 순수 미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시네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울 듯 울지 않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원래 순수한 사람은 잘 울어요. 근데 이제 의연해진 거예요.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았고 타락했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어때? 강해진 거야. 염자쯤이야이기 때문에 염자 가지고 울거나 병원 가지 않아. 밑줄 끌까? 슬픔을 견디는 모습에다가 밑줄, 울 듯 울지 않는 거야. 그만큼 강해진 거야.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라도 가시네야. 요거 너무 무조건 선지 만들어야 된다. 별표 셋이다. 두어 마디, 이거는 별표 셋 좀 표시해줘.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에다가 밑줄 쭉. 아까 나는 헤매이자도 별표 셋. 나는 헤매이자도 내가 헤매일게라는, 뭔가 그렇게 너에게 다가가고 싶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적극적인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고요.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쌤이 충청도 사투리는 잘 흉내내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끝에 어미가 뭐가 오지? 뭐 할겨? 그런겨? 그래서 두어 마디, 이게 너무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의 고향의 말로 때 아닌 봄에다가 동그라미 희망의 봄을, 봄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불러줄게 라는 거는 너를 진짜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야. 정말로 너에게 있는 그대로의 유대감으로 너를 정말 토닥토닥 거리고 싶다라는 거야. 토닥토닥 이렇게 하나 적어놓지. 토닥토닥. 그러니까 네 아픔을 내가 다 안아줄 테니까, 너의 슬픔과 시름을 내가 다 안아줄 테니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를, 얼마나 올 때 예쁘게 분홍댕기, 소녀의 모습이죠. 이거 아가씨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인 거예요. 20대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소녀의 그 분홍댕기를 너는 휘휘 날리면서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국으로 가서 위안받고 오라는 거야. 너 진짜 그 여수의 바닷가, 네 그 목표의 바닷가에서 진짜 스노클링 하면서 그 바닷속을 봤던 프리다이빙 한번 하고 와, 이런 심정인 거지. 그거에 낙지 구경 한번 하고 와, 위안을 얻기 바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에서의 연민과 위로와 공감입니다.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너의 고국으로. 왜 고국이 아닌 지금 북간도잖아. 중국 가까운. 이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얼음길을 밟으면서 북간도 술막을 나서야 되지. 영원히 북간도 술막에 있을 수 없지. 우리가 있는 장소는 고향 아니지, 북간도지. 얼음길에다가 마이너스, 맞닥뜨릴 냉혹한 현실에다가 밑줄, 곧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야. 나는 말이야, 나에다가 동그라미, 눈폴에 희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에다가 물결 표시, 강인한 자세입니다. 내가 우줄우줄 나설 거야.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야. 자욱도 발자국도 없이 사라질 게다. 마지막 구절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예요. 슬프지만 씩씩하게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야. 야, 덤벼라 라고 하는 정신으로 노래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것처럼 발자국도 없이 그렇게 사라질 것처럼 비장한 각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비장한 각오, 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나설 거야. 나는 함경도 사내니까 문제 해결키 갈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세파를 겪어왔기 때문에 분홍댕기가 깨끗하지 않아. 손때가 묻었어. 다 낡았어. 가시네의 복장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예예 힘겨운 삶을 살아온 가시네의 모습인 거죠. 넘어가시죠. 문제 보면 술술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 5-6문제 정도는 오늘 자료집 가져가서 안 까먹게만 좀 해놓으시고 수능 특강 문제는 일일이 쌤한테 다 물어봐 주세요. 선지에서 해결 안 되는 거는. 동류가는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쌤이 좀 풀이를 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갈게요. 방언에다가 동그라미, 토속적 시어에다가 동그라미 굉장히 많다. 향토적 느낌에다가 밑줄, 알룩 쪽에 이런 것들.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진짜 가시네야 계속 부르고 있잖아. 시간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절정에 추운 북간도. 공간적 배경 북간도 술막. 구체적 설정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을 묘사를 해주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특징 사내다워요. 강인해요. 그러니까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짊어줄게. 너는 고국으로 갔다 돌아오고 가거라. 무쇠 다리에다가 밑줄. 다리가 꽁꽁 얼면서 말이야. 얼마나 추웠겠어. 손가락 발가락 막 동상 걸리면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더라. 북간도 술막에서 가신의 이야기를 듣고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그녀를 위로를 합니다. 동병상련에다가 밑줄. 그녀의 위로의 방식을 나타내주는 이 시어들의 표현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오솔길을 헤매이자 라고 표현을 했고요. 너의 두어마디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라고 얘기했고요. 그 위로의 표현 방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수단은 뭡니까? 술잔을 기울이며 날이 밝고 난 후에는 냉혹한 막닥들이는 그 현실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너 소리도 없이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네. 전라도 가시네는 석 달 전에 고향을 떠나서 두만강을 건너왔어요. 이틀 동안을 울면서 두낮 두밤. 이틀이라는 시간을 두루미처럼 울며 술막으로 팔려왔어요. 북간도 술막에 온 사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이런 설정은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쌤은 그냥 전라도 가시네랑 북간도 사내랑 그렇게 만났네, 함경도 사내랑 만났네 이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사용설명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전라도 가시네가 북간도 술막으로 팔려왔다라는 설정이 되어 있지. 그래서 술잔을 따라주는 종업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마냥 사용설명서에서는 설명을 해. 요거 하나만 기억할까? 과거 회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과거를 회상하게 돼? 함경도 사내가 오솔길을 헤매이자라고 얘기를 해서 털어놓게 되는 거야.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얼굴에는 종종 해맑은 웃음 아닙니다. 싸늘한 웃음에다가 밑줄 살아온 세월이 힘겨워서요. 이제는 썩소와 냉소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에 두 인물이 뭐다? 전형적인 우리 민족의 유랑민의 모습이다. 그래서 전라도 가시네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사, 네, 진짜 속사포로 한 번만 읽을게. 일제강점기 유랑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용학 시인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답에 이용학 시인이 나올 가능성도 참 높아. 북간도는 당시 고향을 떠나온 조선인들이 살아가던 공간이었어. 작품에는 이 북간도에서 한반도 남단의 전라도 출신 소녀랑 한반도 북단의 함경도 출신 사내가 만나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설정은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던 밑줄 한번 꺼줘. 민족의 비극적 운명과 동질감에다가 밑줄. 소녀의 불행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에다가 밑줄. 너무 좋은 표현이다. 소녀의 불행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에다가 밑줄. 나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서툴게 배웠던 그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며 그녀를 위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말 하나 하고 싶었어. 운명 공동체에다가 밑줄. 그래서 쌤이 술에다가 유대감 형성이라고 적어달라 그랬지. 오케이. 그래서 서사성의 이야기시다운 모습이 드러나더라. 남옥도 갈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남옥 심경림 시인의 작품이네요. 이 작품은 잎이 모두 진채. 남옥 위에다가는 또 뭐라고? 화자라고 좀 적어줘. 남옥 위에다, 제목 위에다가 적고 가야 돼. 남옥은 이 꼴은 화자의 모습이야. 갈매나무랑 비슷하게 딱 해석하시면 됩니다. 화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발가 벗을 정도로 힘겨운 삶 속에서 화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의지롭게 살아가겠어. 나무처럼. 이 작품은 잎이 모두 진 채 서 있는 겨울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겨울나무의 모습에다가 밑줄 빨가벗었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에다가 밑줄 그리고 내면에 자리한 슬픔에다가 밑줄
화자는 나무들을 관찰하는 위치에서 그들이 별빛을 통해서 아픔을 정화하고 위로를 얻고 있다. 아, 별빛 별표 3개. 나목이랑 전라도 가시네는 진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화자가 나무를 뭐 하고 있다고? 관찰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걔네들이 의인화된 대상으로 별빛을 통해서 싹 몸을 씻어내고 있어. 정화에다가 밑줄. 또한 나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적 슬픔 있지. 내면적의 고독. 그걸 뭐라고? 깊은 울음이야. 내면에서 소리치는 깊은 울음에다가 밑줄.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의 존재를 언급하며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동반자. 밑에다 뭐라고 적을 거야? 이꼬르 화자. 동반자 이꼬르 화자. 자신과 나무들이 지니는 동질성을 환기합니다.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삶의 근원적 슬픔, 인식과 공감. 똑같이 I know how you feel.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완전 막 빨가벗은 거야. 낙엽이 모두 진 나무의 모습에다가 밑줄. 이거는 고통의 극한이라고 생각해줘. 실오라기를 하나를 걸치지를 못했다. 이거는 고통의 극한이라고 생각해줘. 하늘을 향해서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밑에다가 의인.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서 별빛 동그라미 별표 셋. 내면 정화, 치유 정화에다가 밑줄. 드러낸 몸통에서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 내려가는 것. 말끔히 씻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면의 정화, 치유. 터진 살갗 마이너스. 새겨진 고달픈 삶. 뒤틀린 허리에다가 마이너스. 구질구질한 나날. 이거 동사구조 반복이라고 하면 끄덕끄덕하죠?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 동사구조 반복.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서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밑쪽이다. 한밤에 내려서 몸을 덮는 눈 따위에다가 물결 표시, 따위에다가 방점 꽁꽁. 아까 좀 전에서도 뭐라 그랬지? 염좌 따위야. 전라도 가시네가 되게 강인해졌거든요. 그러니 시름도 달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함경도 사내랑 전라도 가시네는 의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무감각해졌거든요. 이 정도의 아픔 따위야. 나목도 똑같네. 한밤에 내려서 몸을 덮는 눈에다가 시련이라고 크게 표시를 해줘. 근데 이것 따위야. 이 정도 따위야. 흔들어서 시원스럽게 털어버려. 그냥 눈 정도는 막 시원스레서 털어서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몸에다가 동그라미. 시련을 의연하게 견딘다에다가 밑줄. 이 정도는 병원 가지 않아. 알고 있을까? 그들 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게 유대야. 이런 게 연대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하는 거야. 유대의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아. 온몸에 떨면서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깊은 울음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런 게 뭐라고요?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 그럴 때 너네들끼리 울고 있을 때 선생님들의 마음이겠다. 너네들끼리 힘들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우리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동반자. 나무랑 유사한 정서를 가진 존재도 있다. 우리 고이들 힘들지, 우리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제 해결키 갑니다. 나무들의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의 속성을 묘사를 하고 있다. 밑줄 끌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존재에다가 밑줄. 겁나 힘들죠 요새. 근데 그래서 정신줄 놓고 놀고 싶은 심정이 터지죠, 그죠? 미칠 것 같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서로 부둥켜 울고 있을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육모를 정성스럽게 봅시다. 육모 스타일로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육모를 정성스럽게 101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자료집을 조금만 연습 삼아서 푸시고, 아니다 싶으면 육모 모의고사 인쇄해달라고 하면 인쇄해줄 테니까, 아니면 자기 시뮬이나 자이스토리 있으면 푸셔도 되고, 인쇄해달라고 하면 인쇄해줄 테니 시험지 정도는 한 해 정도는 푸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목 의인화 갈게요. 완전 사람이네. 나무의 줄기랑 가지랑 껍질을 뭐라고 생각해라? 팔과 손끝, 몸통, 살갗, 허리. 헐벗고 메마르고 거친 나목의 외관으로부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이 표현 좋다. 유추해라가 동그라미. 나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간들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자. 인간의 모습 유추해서 인간의 모습에 91기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모습이 나목에서 유추가 된다. 나목과 멀리서 같이 울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동반자. 울음을 공감을 하고 두 대상의 울음은 존재의 근원적 슬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나? 뭐랑? 전라도 가시네랑. 서로 같이 아픔을 나누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딱 닮았다. 신경님의 작품 세계. 신경님에다가 동그라미.
농무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니까 신경님은 민중들의 이 고독, 슬픔을 다루었던 시인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난 아니게 차이 나죠. 자, 여기 폭포 묘사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동료가 문제로 가셔서 수능 특강 문제 65페이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선지를 좀 맞게끔 고쳐보자.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에다가 밑줄 쭉 그시고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에다가 밑줄 OX 살릴 만은 좀 살려와야 되니까 65페이지에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에다가 밑줄 끄시고 O야 X야 O야. 근데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O야 X야. 이동에 따라 만나는 경관을 보고 화자의 정서 예찬적으로 여기 잠깐 최고다라고 표현했거든. 그리고 만나는 경관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 보여라는 것도 제시가 됐잖아. 근데 뭐는 안 된다. 심화되는 에다가 X. 와 좋다. 와 진짜 겁나 좋다. 와 지린다. 막 엄청 더 심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화되는 에다가 X. 분명히 이동지에 따라서 만나는 경감 받고 정서는 드러납니다. 알았죠? 심화되는 애 X. 2번에 여행지에서 경험한 자연의 모습에다가 O. 근데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으로 유추 막 이런 게 이제 관동별곡인 거야. 막 인간사에서 막 선정을 베푸는 망고대랑 혈망봉을 바라보면서 막 충신이 임금님을 향해서 천만겁이 지나도록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는 절개와 지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관동별곡이야. 2번이 관동별곡의 느낌이야. 그 비교를 해보자. 3번에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행 계획이 변화된 이유. 오케이 딩동댕. 시간의 선후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럴 수는 있어. 시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왜냐면 선후라는 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거든. 시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이야. 시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이꼬르 시간의 흐름. 아니 공간이 이동이 되면서 시간을 매일매일 1일차 2일차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오해예요. 시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말이 쉬운 말로 바꾸면 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데 공간과 관련된 화자의 긍정적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 경험 한개에다가 물결 표시 치시고 과거 해상이 돼야 돼. 긍정적인 과거의 경험이잖아. 이 경험은 이미 한 거잖아. 이 경험이 환기돼서 불러일으켜지려면 한 경험이어야 되니까 폭포 보면서 야, 내 지리산 폭포 본 거랑 있잖아. 지리산 폭포는 이러했는데 이런 언급이 있었어야 돼. 폭포 장면 보면서 아니면 우물집 보면서 우리 고향 동네에 있는 우물집이랑 좀 이렇게 다르네. 긍정적인 경험이면서 그 과거의 경험이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 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조금 써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솔직히 지금 이번 시험에서의 OX 그 개수 문제가 이런 선지 아니었어요. 이 말이 좀 안 와닿지 않았어요. 이 말이 안 와닿아서 본문에서 찾기가 힘들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지의 말들을 다 쌤한테 좀 피드백을 받아보자라는 얘기죠. 이게 좀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런 말이 오가 되려면 본문에 어떤 말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쌤을 역공으로 공격을 해주시면 쌤이 여러분을 다 이해를 시켜주면 딱 완벽하지 않나. 4번은 뭐는 살리자. 시간의 선후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시간의 흐름까지는 O. 공간과 관련된 화자의 긍정적 경험이 환기가 되려면 과거 해상이 나와야 돼. 내 지리산 폭포 봤던 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 특정 지역에 대한 객관적 정보 있었는데 O. 해당 지역의 풍속 평가 있었는데 근데 무슨 평가는 아니야. 높이 평가가 아니야. 높이에다가만 X 하는데 5번 선지는 다 맞는데 높이 평가가 아니라 어떤 평가였지? 힘들어 보인다. 너무 수수하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얘네들이 좀 소박한데 힘겨워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어. 높이 평가 높이에다가 X. 2번이 나올 것 같아. 2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다 맞는 선지로 바꿔봐봐. 이거를 다 맞게끔을 다 비교를 해보자. 왜 다 틀린 거잖아 지금 다 빼고는. 그러면 A는 화자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경물의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다. A 부분에 화자가 공간이 이동이 됩니까? 공간이 이동이 안 돼. A에는 건너편 바위에 늘어앉아서 그냥 뭐만 바라보니까 폭포만 바라보니까 공간의 이동이 제시가 안 돼. A 위에다가 공간의 이동에다가 X. 근데 B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있니? 공간의 이동이 있니? 21일 조반 후에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여서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하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지주승이 말리고요. 그리고 총석으로 향하는 것까지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B에는 공간의 이동에다가 O.
근데 경물의 모습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면 경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아쉽죠.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다 해서 그냥 끝나버려서 구체적으로 막 묘사가 되는 장면은 아니죠. 사실상 만류를 하는 대화 인용이 거의 다니까. 괜찮습니까? 예. 이번에 A와 B 관찰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나 있다. 맞습니다. A의 폭포에서 여기가 장관이다 라고 예찬했고요. B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류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3번에 A에서 직접 들은 말을 인용을 해서 화자가 경험한 상황이 실감나게 이거는 B라고만 딱 바꿔주시면 되겠죠. B가 직접 들은 주지승이 만류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감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런 선지를 좀 살리고 싶어. B에서 화자가 경험한 것과 상상이 더해진 거 맞습니까?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묘사를 했다라고 하면 B는 상상이 없어. 그냥 지금 대화가 인용이 된 거야. 만류를 하는 대화의 인용이기 때문에 B 부분에는 상상 X, 상상이 X입니다. 그러면 공간에서는 묘사로 가기 전에 그냥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뚜렷하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이거를 또 12,000 봉우리에 대한 묘사라고 보기에도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B는 아예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 부분에서는 화자가 경험한 거는 폭포. 그 폭포의 모습을 상상한 거 맞습니까? 예. 비단에다가 흰 비단에다가 은하수에다가 옥기둥에다가 이거 지금 상상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거 맞습니다. 네, 시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라고 하기에는 A에서 시간 있는지 봐봐봐. A에서 공간적 배경 묘사에는 O야. 상상도 제시가 된 거는 O야. 근데 이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나라고 하면 시간에서의 지금의 타이밍에서의 상황을 제시를 한 건 없어. 막 햇빛이 비치고 막 이런 시간에 대한 묘사는 없어. 그래서 공간적 배경 뭐를 이 석벽에 폭포에 물길이 쫙 비가 오고 난 후에 몇 층이 보태져서 거센 물줄기가 쫙. 그래서 공간적 배경 묘사 경험 플러스 상상. 이거는 좀 살리자고요. A 장면에서 살릴 수 있는 말은 경험 플러스 상상의 폭포의 공간적 배경 묘사다. 시간은 없다. 5번에 B에서는 구체적 수치 있습니까? B의 구체적 수치라고 하면 왕복 70리, 왕복 7시간이라는 시간계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이동한 거리를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의 사실적 제시까지 왜 틀렸지? 왜 5번이 안 되지? A에서 구체적 수치가 있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A의 구체적 수치 없어요. 3,000척이라고 하면 오바스러운 과장된 표현이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5번에 A에 그러면 구체적 수치가 없는 거는 인정. 그리고 B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거 인정. 그리고 화자가 사실적으로 거리, 이동한 거리에다가 물결 표시, 이동한 거리가 아닌 거야.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이동할 거리겠죠. 이동할 거리.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이동할 거리가 왕복 70리. 이동할 거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장난질을 좀 칠 수 있지 않나. 이동할 거리라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언뜻 보면 여러분은 수능 특강 똑같이 갖고 왔네. 수능 특강에서 틀렸었는데 하고 X 하고 넘어갈까봐. B는 A와 달리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서 화자가 이동할 거리를 사실적으로 왕복 70리, 왕복 7시간 하고 제시를 한 겁니다. 괜찮죠? 네. 뭔가 이게 좀 찝찝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윗글의 여정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은 어떨까? 두메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이 힘들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 장어고개를 일행과 함께 넘어가면서 길이 험준해서 오르기가 힘들다고 본인도 느꼈거든. 그러면서 보니 탈 길이라고 한다네 라고 들은 말도 있었고, 수십 여간의 다리를 두고 망설이면서 김성과 해양 중에 어디로 갈지가 아니라 이쪽은 김중, 저쪽은 회양, 이런 내용일치 문제가 또 나올 것 같고요. 극락고개를 넘어서 우물집을 구경을 하면서 주막에서 머물고 난 후에 만물초를 구경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물초를 보러 가는 것을 만류하는 말을 듣고 그 이유가 타당타당. 4번에 진짜 속사포로 읽으면 안 될까? 이 밑줄을 꺼놓고 이거를 관련된 구절을 여러분이 좀 찾아주셔야 되거든. 동류가는 일기 형식을 부분적으로 차용을 하여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을 서술한 기행가사이다. 일반적인 기행가사들이 목적지인 금강산의 승경 완상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물결 표시갈까? 금강산의 승경 완상에다가 물결 표시. 그래서 관동별곡에서는 총석정, 삼일포, 청간대, 의상대, 경포대 막 다 가거든요. 예, 그런 거에 장소들에 집중을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다고?
구체적인 이 금강산은요, 가는 여정이 제시가 돼요. 밑줄 그자 금강산까지 가는 여정에다가 밑줄, 그리고 경과 문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작은 일들, 구체적인 날짜 밝히죠. 머무르는 숙소, 이동한 거리,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의 호흡의 완급 조절. 한편 작가는 자기가 관찰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말이라든지 주관적인 느낌, 전해들은 말은 좀 구분을 해달라. 1번 갑니다. 철원에서부터 이동하는 길에 관찰한 지역민의 농사 짓는 모습은 어때요? 자갈밭이 딱딱하다. 자갈밭이 어떻다 그랬지? 단단하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 특징에 맞게끔 농사 짓는 모습이야. 지형의 환경적 특징, 자갈밭이 단단. 그래서 여행 과정에서 관찰한 지역민의 생활과 문화를 설명을 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아니야. 니은 부분을 보면 하늘이 비친다라는 나의 견이지 주관적 판단은 제시가 되지 않았어. 디귿에 일기와 같이 일행이 출발한 날짜와 시간대를 밝히고 날씨에 따른 일행의 행동을 언급을 하면서 여정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맞습니다. 디귿 부분에 행동이 뭐다? 조사일 저녁 때에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히 출발하는 게 행동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로에서 마주한 지역에서 다리를 본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전해 들은 말이 뭡니까? 장마 때 다리가 떠내려가면 하루의 거룻배가 사람들을 건너다 준다네. 금강산 폭포를 구경하고 난 후에 화자가 이동한 장소, 이거 좀 체크해 봐봐. 미음 부분에 화자가 이동한 장소가 어디지?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 화자가 이동한 장소 밑에다가 금강문. 남녀를 탔다, 이동한 수단, 이동 방법 밑에다가는 남녀를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난직 갔습니다. 거리 밑에다가는 오리 2km. 이런 정보를 중심으로 화자의 이동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세세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이동한 장소, 거리, 이동 방법을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본문에서 이동한 장소 하면 어디로 갔다고? 금강문 도로 내려서 온정으로 지나가면서 극락고개, 그리고 거리는 오리, 이동 방법 남녀 이렇게 다 제시가 되었는지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근데 이동한 장소, 거리, 이동 방법, 날씨 이런 거 하나 끼워 넣으면 날씨도 있는지 봐라는 거지. 날씨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날씨 하나 있을 때 그냥 지나친다고요. 그냥 본문에서 그냥 뭐 했는데 뭐 있겠거니? 날씨 하나 끼워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랬겠거니? 라고 하기보다는 미음을 한번 와서 날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구체적 행동 하나 집어넣으면 구체적 행동 하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O야 X야. 구체적 행동 있다라고 하면 탁 넘어가서 구체적인 행동 봤을 때 점심을 먹은 후에 이런 거 구체적 행동이거든요. 점심 먹은 거 구체적 행동.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들은 말, 온정을 지난다기에 들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다른 말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네, 화난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해가지고 선지가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 있죠. 여기에서 말을 약간 살짝 바꿔놓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동료가 100%. 전라도 가시네 100%. 전라도 가시네를 풀이하지 않는 이유는 1대1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대1을 정하자.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